인정. 인지. 서울에 보면 영화 볼 때 스트레스 챌린지라는 걸 하는 모양이던데요.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 걸 좋아하시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더 빡쳐보시라고 이번 영상 준비해보았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빡친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오늘도 대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1990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민주화 투사였던 김영삼이 전두환의 수하인 노태우와 원팀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민자당인데요.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김영삼은 군부 독재 세력에게 엄청난 탄압을 당한 인물이거든요. 깡패 김태촌에게 두들겨 맞아 집에 갇혀 나오지도 못해 강제로 정계 은퇴당해 인생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까지 탄압을 당하면 미쳐버리던가 복수심을 불태우며 갈을 갈던가 할 텐데 김영삼은 달랐습니다. 왜냐? 배지 욕심에 미쳐있던 자그마치 7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이죠. 원팀 선언 3당 합당 아주 간단합니다. 나무위키 뉴스 사설 이런 거 보니까 무슨 금치를 엄청나게 뒀던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똥 싸지른 겁니다. 김영삼의 정당이 통일민주당입니다. 근데 이 통일민주당이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등합니다. 김영삼이 김대중한테 처발린 거죠. 무려 11석 차이로 말입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똥 씹은 느낌이겠죠? 김영삼의 최측근 통일민주당 사무총장 맡은 서석재라는 사람이 이미 똥을 씹고 있는 영삼이에게 똥을 한 숟갈 더 먹입니다. 타 정당 후보를 뇌물로 매수해 자진 사퇴하게 한 이홍섭 후보 내수 사건이 터져버린 것이죠. 김영삼은 빡칠 대로 빡치기도 했지만 이건 좆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대통령 마려운데 세상이 자기를 억까하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근데 여소야대 형국으로 덜덜 떨고 있던 노태우 입장에서는 이런 호재가 없는 겁니다. 나락간 영삼이랑 종필이를 자기 편으로 만들면 여당의 의석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태우가 김영삼에게 제안합니다. 너 야당에서 김대중이랑 대선 붙으면 무조건 진다. 근데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김영삼이 출마한다면 어떨 것 같냐? 이길 것 같지 않냐? 김영삼이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군부 독재와의 투쟁, 민주화에 대한 열망, 정의사회 구현 이런 거 그냥 진돌이 밥그릇에 다 부어줍니다. 그렇게 전두환의 꼬붕인 노태우의 정당과 5.16 정변의 주역 박정희 꼬붕 김종필의 정당 배신을 배반하는 배반자 김영삼의 정당이 합당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 3당 합당입니다. 오직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이루어진 합당이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정당의 이름이 바로 민자당. 그럼 여기서 뭔가 하나 느끼실 수 있죠? 김영삼이 노태우를 처벌하고 싶었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나의 대통령님 마이 프레지던트 아닙니까? 게다가 실제로 합당 과정에서 노태우와 김영삼이 목 놓아 부르짖은 게 일본 자민당인데요. 자민당이 뭡니까? 일본을 사실상 일당 독재 구조로 만들어 그들끼리 평생 천년 만년 해먹는 구조 그거 만들어낸 정당이잖아요. 내각제에서 지들끼리 총리 돌려앉고 말도 아니죠.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들끼리 천년만년 해먹고 싶었던 거예요. 대단한 판단력들 납셨죠. 나무위키나 신문 사설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과거와의 화해다, 국민 통합이다 이런 그냥 개소리를 낭낭하게 쌓아두셨던데요. 뒷산에 사는 옥새 긴꼬리나방이 봐도 이건 야합입니다. 그래서 김영삼이가 노태우와 어떻게 정분을 쌓느냐? 노태우가 진실게임하다가 털어놓았는데요. 92년 대선 때 영삼이에게 대선 자금 3천억을 꼽아줍니다. 이게 대선 자금이었겠습니까? 영삼이 주머니 쌈짓돈이겠습니까? 영삼이가 크게 한탕 한 겁니다. 이제 김영삼은 노태우를 나아가서는 전두환을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절대 처벌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게다가 노태우가 안기부 경찰이 일선에서 국민을 후드려 패던 시절을 청산하고 검찰 조작 수사로 새 시대를 열거든요. 실제로 본인을 향한 한보 사태 수사가 다가오니까 김기설이라는 운동권 청년의 분신 사건이 운동권 동료에 의해 유서까지 조작된 사건이라며 그들을 시체팔이라 손가락질 받도록 해버립니다. 눈돌리기용 기획수사가 있었던 건데요. 이런 검찰 권력까지 그대로 이어받은 김영삼은 이걸 전부 전두환, 노태우 비호에 써버립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섰는데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하지 않았어요. 5.18, 사북사태, 12.27 법난 등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이 있는 부분, 다툼이 있는 부분은 다 차차하더라도
하더라도 민간인을 부당하게 죽음으로 몰고 간 수많은 사건들 규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김영삼 놈의 자식이 1993년 5월 특별담화에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진상규명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다. 시민사회가 야마가 돌아버립니다. 특히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냥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잖아요. 아니 내 가족이 죽었어. 그래서 진상규명해달라는데 그걸 뭐 훗날의 역사에 맡겨. 그래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을 때려버립니다. 이분들이 무슨 소리를 듣느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고로 너네 입 다물어라. 뭔 개소리야. 아니 그러면은 내가 오늘 대통령을 반으로 접은 다음에 다시 반으로 접은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처벌 안 받아? 입으로 그냥 똥을 쌉니다. 그러면 이 유튜브를 보고 있던 오리너구리 친구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야 김영삼이 노태우랑 전두환 처벌했잖아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오리너구리는 언제나 좋은 질문을 던지는 친구인데요. 김영삼 옆에서 비리나 저지르고 다니던 서석재라는 애 있었죠. 얘가 술 처먹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 중 한 사람의 차명 계좌에 4천억 원이 있다고 떠드는 겁니다. 페이커도 울고 갈 솜씨로 팀키를 저지르기 시작하는데요. 서석재가 어그로를 그냥 막 끌어대니까 1995년 10월 이걸 반김영삼 세력이었던 민주당의 박계동 의원이 물어버립니다. 증거 그냥 다 까버립니다. 신한은행 계좌를 까면서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계좌에 있는 이 돈이 노태우가 4천억 비자금을 깨서 시중은행 10곳에 흐칠 때 예치된 돈 중에 일부라고 그냥 막 씹어버립니다. 노태우 이제 좆대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눈물을 막 흘려버립니다. 사과한답시고 그냥 막 TV 나와가지고 쇼를 하는데요. 못난 노태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눈물의 똥꼬쇼를 펼칩니다. 와, 이 똥꼬쇼가 워낙 임팩트가 컸어요. 그 시절만 해도 정치인들이 비자금 만드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그냥 관행처럼 여겨져 왔었거든요. 그니까 와 이거 나도 들키면은 족골 나겠구나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김대중이 선제적으로 양심 고백을 해버립니다. 나도 사실 대선 과정에서 노태우에게 20억 받았어요. 그니까 언론이 난리가 난 겁니다. 노태우가 상대당의 후보였던 김대중한테도 20억을 줬는데 김영삼이한테는 얼마를 준 거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3천억 받았다고요. 노태우가 김대중한테는 20억 그리고 김영삼한테는 3천억 줬습니다. 김대중이 이렇게 인정을 했으면 영삼이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영삼이 다릅니다. 군부와 야합한 영삼이답게 그냥 개구라를 졸졸 치기 시작합니다. 1992년 대선자금 관련 자료가 없어 이를 공개하지 못한다. 자료 없는데 영삼이가 입만 열면 구라를 맨날 쳐대니까 당이 그냥 좆대버립니다. 민주화 투사라고 해가지고 뽑아줬더니 군부랑 야합해 뇌물 받아 이러는데 95년 지방선거에서 김영삼 정당을 누가 찍어주겠어요. 지방선거 개박살나고요. 3당 합당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김종필은 탈당하고 나가버립니다. 완전히 이제 그냥 인생 나락가버린 영삼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대가리를 그냥 광화문 앞쪽까지 그냥 떼구르르 굴려가지고 막 굴려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 정치 첫걸음을 떼고 있던 검찰을 투입합니다. 영삼이가 이런 겁니다. 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전두환 노태우 일단은 깜빵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돼가지고 지 신세 펴려고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서울지검에 12.12랑 5.18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라. 그리고 이와 동시에 5.18 특별법을 제정해요.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하고 싶어서 수사 지시한 게 아닙니다. 검찰은 그러니까 이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날 전구환 등 신군부 인사를 내란죄 및 반란죄 혐의로 기소해요. 자 집중해야 될게요. 그 긴 김영삼 임기 내내 수사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얼렁뚱땅 개판으로 기소한 겁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겠다 이런 게 없어요. 대한민국 군부 독재 시절이 얼마나 길었고 또 심각한 문제가 많았습니까? 철저하고 엄중하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영삼이가 똥을 또 싸질러 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김영삼이 검찰한테 노태우, 전두환 봐주라 하니까 봐주고 피해자들한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소리나 듣게 만들고 지 팔자 꼬이니까 수사 지시해가지고 바로 때려잡고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인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 스스로 개새끼임을 자신한 건데요. 이 다음부터 김영삼은 검찰을 계속 키웁니다. 뭔가 깨달은 거야. 자기를 비호해줄 세력은 이제 대한민국에 검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검찰을 대선에까지 개입시키려고 합니다. 지 정적이 있으면은 너 수사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회창 당시 대통령 후보는 오죽하면 너 이러다가 내가 김대중한테 선거 지면 너도 나락간다. 선거 이겨야 되니까 김대중 비자금으로 한번 묶어가지고 수사 지시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김영삼한테 할 정도였어요. 이따위로 수사했으니까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이미 이때부터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게다가 이 김영삼 일파 그 세력은 절대로 노태우 전두환을 깜빵에 오래 넣어둘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뭔가 크게 착각하는 게 김대중이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처음 제안했고 그
배경에는 큰 용서가 있었다고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김영삼이랑 이회창이 처음부터 노태우 사면하고 싶어가지고 화장실도 못 갔어요. 화장실도. 1997년 9월 1일에 이회창이 전두환 노태우 조기 석방을 요구해요. 그리고 동시에 지 대통령 공약으로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표가 다 이회창한테 쏠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탈원 후보들도 그 사람들 표심을 얻으려면은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저 시기가 지역주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심하게 도드라지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표밭을 뒤엎어 보려면 유력 후보는 전두환 노태우 사면 공약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죽기보다 싫어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 입장에선 어때요? 차기 대권주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내 친구 노태우를 사면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꽃놀이판이죠. 꽃놀이판. 어떻게 하든 사면해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을 들은 전두환이 이회창한테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회창아 너무 고맙다. 우리 때문에 니네들이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지 내가 걱정이 된다. 니 같은 애가 없다. 아주 그냥 눈물을 쫄쫄 짜면서 감사하다고 그랜저를 박았대요. 보세요. 만약에 김대중 혼자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반대한다? 그럼 김영삼 그냥 개꿀입니다. PK, TK 표 다 잃을 텐데 김대중 씨 선거 지시겠어요? 하고 그냥 쪼개면 끝이거든요. 게다가 애당초 이 지역주의를 부추긴 것도 김대중이라 자기도 할 말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김대중은 평소에 한 말이 있어가지고 가불기가 약간 걸려있던 것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울 때 화해통합론이라는 걸 제시했는데 쉽게 요점만 짚어드리면 미국이 원하던 게 반공라인 철조화죠. 근데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군부 독재처럼 철권 통치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민주화 세력이 썩 뭐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대중은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고 지금 반공라인을 지키고 있는 그 군부에 대해서 피해 복수가 뭐 이루어지거나 군부 독재 부역자들을 다 때려 죽이거나 뭐 그런 일을 절대 안 할 거라고 설명을 해야 됐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김대중은 맨날 나는 독재 세력과 화해할 거다. 그들을 용서할 거다. 민주화가 되고 나서도 관용을 베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김대중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김대중을 뽑아야 보통 사람이 평범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너무 많은 사람이 죽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얻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김대중이 전두환 노태우 사면 안 한다? 그거는 김대중이 아닌 거예요. 평생 해오던 이야기랑 완전 다른 소리를 하는 거니까. 김영삼은 그러니까 노태우 전두환 구하기 작전 다 끝내놓고 김대중 불러서 말합니다. 나는 노태우 전두환 사면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 뭐 할 말 있냐? 그러니까 뭐 할 말 있겠어요? 좋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이 눈물의 사면 쇼를 통해서 전두환이랑 노태우는 꼴랑 2년만 감옥에 있다 나옵니다. 그리고 29만원 드립에 치매 걸렸다면서 골프 치고 천수를 누리다 가시죠. 잘 생각해보면 권력자들은 잃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 자리 오를 사람 다 올라가고 평생 남들한테 칭찬받고 그랬잖아요. 결국 피해자는 누구예요? 진상규명 요구했던 사람들, 억울하게 총부리에 희생된 사람들, 그리고 그 희생된 사람의 유족들, 썩어버린 정치 권력이 자리 싸움하느라 피해본 서민들이죠. 정의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의 멋진 역사 이야기 지리지 않습니까? 권력의 야합으로 전두환 노태우 처벌 개판난 오늘의 이야기 즐겁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